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허참 선생님이 타격해서 우리가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 목소리를 유행어를 차용한 건데. 그러니까요. 명복을 빌면서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에요. 어제 대선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전문가의 관전평을 아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 상관없이 어제 토론 잘한 후보, 못한 후보. 배 소장님, 네. 꼽아 주시죠. 저는 제일 잘하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죠. 역시 심상정.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심상정 후보는 탁월했고 안철수 후보는 노력이 보였고 노력했고 이재명 후보는 뭐 관록이 있잖아요. 네. 관록. 관록.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결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안보관. 네. 역시 그래도 단연 압도적인 지지율은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낮은 추세죠. 그렇지만 가장 존재감이 큰 심상정, 신불리 단연 어뜸이었습니다. 야, 아주 그냥 두 글자로 딱딱 정리해 주셨네요. 탁월, 네. 노력, 그리고 관록, 마지막엔 결의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이 소장님은요? 저도 지금 두 글자 바로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제일 잘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예요. 정반대네요? 네, 노력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의 날만은 사실 이게 토론을 다 안 보거든요. 시청률은 높지만 끝까지 다 안 보시기 2시간 때문에. 길죠. 예, 그 다음 날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그 꼭지들을 보는데 맞아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걸 가장 많이 생산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였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연금 관련한 연금 개혁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네. 탁월한 협상력. 네, 탁월한 협상력.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노력했고 그 다음에 가장 못한 후보는 저는 심상정 후보라고. 완전히 거꾸로네요. 왜 왜요? 그러냐면 이제 예리한 건 있었는데 5년 전의 모습 그대로. 예, 5년 전 모습과 5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는 이제 지금 벌써 4번째 나오시는 거라서 네네. 이번엔 좀 지난번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똑같은 모습이어서 조금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이제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패턴이다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칩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사퇴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선방을 했고요. 선방. 이재명 후보는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했다. 네, 상당히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오히려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네, 조금 그걸 더 자제하느라고 네, 힘들었다. 너무너무 이게 꾹꾹 눌러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쟁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언제 또 토론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칼을 토론이 휘둘러야죠. 좀 늘어날 것 같던데요. 늘어날 것 네, 같네요. 기자협회부도 갑자기 토론이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지금 이 민주당 수석 대변인께서 다음 주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 간 합의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확정되니까 확정은 아닌데 아마 시도에 또 접촉들이 있나 봐요. 네. 기대해 보죠. 자주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배 소장님. 설 연휴 직후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이제 봐야 될 텐데요. 네. 조금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네, 헤럴드 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수요일과 목요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따끈따끈합니다. 뜨거. 네. 2일, 3일이니까 김혜경 씨 논란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설명절 연휴에 계속 나왔죠. 네. 윤석열 후보 45.7%, 이재명 후보 40%, 안철수 후보 6.9%, 심상정 후보 2.7%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또 한 명의 인물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네네. 6.9%.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빠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반영된 결과다. 설민심에. 저는 여기 약간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안 됐을 수도 있다? 보는 게 이게 이제 헤럴드 경제가 이게 5주 전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비교를 하면은 너무 이게
편차가 크고 워낙 이제 지금 하루만 해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 또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같은 조사 회사에서 같은 조사 방법으로 이번 주 연휴 중에 발표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추이를 보면. 네,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둘 다. 예, 그래서 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양자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랬죠. 예, 그게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이 김혜경 여사 건은 아직은 조금 이 정서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조사상에서는 아직 좀 반영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그럼 봤습니다.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더 반영될 수도 반영될 있다.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예. 같은 조사가 워낙 훨씬 이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 소장님 말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불거진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일정 부분은 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부분. 해석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 네. 전적으로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요. 자, 일부 있다.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도 네. 조금 지켜보면 그렇죠.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설 명절 연휴 밥상머리 민심 잡기 위한 여야의 뭐 노력들은 치열했는데 다 악재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은 김만배 발언이죠. 윤석열 형이 가진 카드면 죽는다. 뭐 이런 이제 녹시 표현인데 요거는 혹시 민심에 악영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드가 뭔지를 아직 왜냐하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KS와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는 앞서는 결과인데 특히 이제 수치를 보면은 45.7%거든요. 네. 지금 거의 역대 윤석열 후보가 이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45%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면 실제 득표는 한 47, 8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당선권이에요. 당선권이다. 그 이야기는 과반에 육박하는. 아직까지 김만배 씨의 발언, 윤석열 죽일 카드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인데 이 발언의 내용이 가령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경제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유착이 됐다. 이러면 상당히 큰 반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네. 아직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실체가 아직은 모호하다. 네, 이 카드가 이게 지금 이 그 김혜경 여사의 그 법인 카드 같은 카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카드인 건지 헷갈렸고. 법인 카드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카드의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도가 되려고 했는데 보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가 돼야지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번 그 케이스와의 조사를 보면은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왔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방법을 한 게 안철수 후보가 그때는 10.6이었는데 이번에는 6.9로 이제 이게 한 뭐 4% 3.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가 예, 되네요. 한 자릿수로 내려갔는데 요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도 좀 저는 좀 보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저는 이제 토론을 다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오늘하고 내일 조사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초에 또 발표들이 많이 될 건데 월요일 발표를 좀 네. 해야 되겠군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이제 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토론 효과를 얻어갈지.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2012년부터 분석을 해왔거든요. 2012년부터 분석을 해왔는데 4년간의 분석입니다. 안보 이슈가 등장하면 지지율이 주르륵 내리막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어제는 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내용들이 잘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관돼야 이제 보수층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데 보수층이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이미 더 보수 쪽으로 우쪽으로 우양우를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있거든요. 사드 선제 타격. 그러니까 이번 이런 얘기들이 주에 나왔습니다. 나왔던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IRBM이에요. 예. ICBM이 아니라 중거리. IRBM이 중거리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예, 리저널 컨티넨털 볼리스틱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전달하는 의미는 괌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보수 결집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안철수 후보는 안보 이슈가 나오면 북한 이슈가 나오면 계속 민감해져요. 그러한 또 어저께 특성. 그 군과 관련한 거는 제일 좀 전문성 있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네. 제가 쭉 토론을 보면서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맞아요. 가장 많이 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공부를 싶었거든요. 많이 그럼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게 저는 노력이라고 하죠. 전문성은 상당히 발휘됐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전달 능력이 이게 말의 톤이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제 그래서 평이 많이 많아요. 희화되기도 이러는데 우리 최영일 진행자 정도의 이 목소리 톤이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목소리만 출마하나요? 저도 그 스피치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이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플러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 대목을 좀 아쉬워요.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멘토 시절 목소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2017년 때 좀 격한 목소리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중간쯤으로 돌아왔는데 자연스럽지 청년 않다. 때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너무 가늘고 하이톤이라 네. 조금 정치가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평이. 근데 이게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아들 부시도 이스라엘 전문가한테 오랫동안 코칭을 받거든요. 그렇죠. 코칭을 받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따 쭉 가야죠, 뭐. 자, 이준석 대표가 마치 안철수 후보와 뭐 앙숙인 것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센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자, 몇 주 전인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올 때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장춘몽일 뿐이다. 자, 결국 일장춘몽 됩니까?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까? 배 소장님. 안철수 후보요? 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까지는 간신히 어떻게든 가볼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워낙 또 안보 이슈가 불거진 이게 가장 큰 안철수 후보의 타격이거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와야 안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단일화가 또 좀 부각이 돼야 안 후보의 존재감도 있을 텐데 참 안 후보가 외부 환경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개인기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보 이슈 가지고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전문성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시하는 것.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본인의 계획들을 좀 더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지층이 달아나지 않고 그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설사 못 되더라도 저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당선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네. 이걸 좀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삼지대에서 그래도 대장주가 안철수 후보거든요. 삼지대에서는. 근데 삼지대 그 지지율을 다 총합을 하면은 한 10에서 13은 나와요. 이게 적은 지지율이 아닙니다. 네네. 총합을 했을 때. 그래서 아까 그 KSOI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2.1% 상승한 게 저는 김동연 후보의 토론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양자 토론. 네,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좀 단일화를 하려나 뭐 뭔가 그 정책 연합을 하려나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비록 조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이 안에서의 이제 이 삼지대를 이끌어가는 대장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제 지지율 안에서 뭔가 서로 당기려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강론을 펴다가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건데 윤상현 의원의 전략과 속내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가 없다 이래버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윤 후보 쪽으로 옮겨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지층의 터널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단일화를 하기보다는 너무 대립각을 이준석 대표처럼 세우면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선 막바지에 갔을 때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안 후보 지지층을 옮겨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유화 제스처라고 봐야지 이걸 실질적인 단일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죠. 경선 과정에 뭐 유승민 당시 경선 후보 나오고 그랬을 때는 그땐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훨씬 낮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당내적으로 목소리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러면 아마 취지의 발언까지. 땡큐 할 거예요. 이제 선대위에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하면 상당 부분 책임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말씀은 짧게.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 동안 티격태격하는 분들도 가족끼리 있었을 텐데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랜 경험에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배용재 선생님 조만간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저는 오로지 최시본이죠. 최시본. 네, 좋습니다. 와, 닿습니다. 청와대보다는 최시본을 택하겠다. 네. 나중에 가기만 해봐라. 알았어요.
자, 이 김혜경 씨 리스크 말이에요.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사과는 항상 좀 빨라요. 네. 기민하게 하고 또 이제 이 김혜경 씨 본인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네. 문제는 아까 이게 김만배의 카드는 추상적인 카드인데 법인 네. 카드는 너무 확 유권자들에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네. 리스크 진화가 가능할지 이게 이제 아니면 지지율에 계속 좀 이 타격이 될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사례를 보더라도 배우자의 리스크가 일단은 후보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그 김건희 씨 경우를 보더라도. 네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게 팩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 영수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궁금해서 이 경기도 쪽에다 물어봤어요. 네네. 배우자와 관련한 어떤 조례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나 기준이 있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사과를 했으면은 좀 더 강하게 이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더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좀 한 번에 더 강력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이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 두 번째로서 굉장히 그 배우자의 역할이 큽니다. 행사도 네. 엄청 많고. 네. 근데 규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요. 네. 자, 공적인 역할은 하는데 예. 이 의전에 대한 뭐 비용 처리라든가 해당 규정이 없다. 예. 이건 또 좀 큰 문제인 것 확보돼야 같아요.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위법과 합법 사이 경계에서 그럼요. 유권자가 판단해야 하는 그렇죠.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사실 그 정치권의 가장 그 문제됐던 그 뭐 특활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늘 있었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양지화되면서 좀 많이 사라졌으니까 이번에도 여기 좀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잉 의전이나 과잉 충성은 하지도 말아야 되고 받지도 말아야죠. 자,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 녹취 발언에서 문제적 발언이 많았어요. 네. 또 허위 학력 경력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또 무속과 관련돼서 또 한 축의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근데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었다. 배 소장님, 이런 네.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실체 확인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게 의혹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감성적 평가, 통화력지 내용에 목소리가 어떻더라, 외모가 어떻더라, 자,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게 지지율과 맞닿아서 연결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또 이제 치명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혜경 씨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봤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네. 기대 불일치 이론. 믿었는데 돌발 변수. 믿었는데 그 믿음만큼 못 가는 것에 대한 상대적 실망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또 결과를 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한길 리서치가 설 연휴 마지막 날 2일입니다. 이 하루 조사에서 어제 발표한 조사를 보죠. 이 쿠키뉴스 의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 소장님, 이건 또 네. 결과가 사뭇 달라요. 그렇죠. 앞에 이제 배 소장님 소개한 거랑 좀 다른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9%포인트 앞서는 40.4%, 윤석열 후보가 38.5%, 네. 안철수 후보 8.2%, 심상정 후보 3.3%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 조사 특징은 이제 뭐 조원진 후보나 허경영 후보도 다 넣었더라고요. 다른 이제 후보들도. 군소 후보도 다 넣었는데 김동연. 네, 김동연 후보까지 다 넣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결과였고 설 연휴 직전에는 3% 포인트 가량 좀 열세였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은 그 설 때 그 안동을 방문했잖아요. 네. 지역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공약들을 좀 냈고 네, 경북 공약을 냈죠. 그렇습니다. 7대 공약.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아주 폭탄 어떤 공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종합적으로 다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재밌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34.8%. 30%가 돌파됐죠.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18.1%. 기존보다는 상당히 또 오른 수치여서 네. 이 두 후보가 나란히 험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 뭡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이른바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이제 깨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호남의 20, 30대가 다르고
또 영남의 20, 30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네. 이번 대선의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2, 3, 4 포인트. 2, 3, 4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0, PK에서 40이 가능할지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전 선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주목된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거죠. MZ세대나 여성 중도층 M여중은 아직도 어느 한 후보에게 고민 중이다. 몰아주지 않는다. 이른바 이번 선거는 대혼전, 진흙탕, 네. 맙소사 선거죠. 맙소사 선거. 대략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20대 변동성이 크고요. 영남에서는 이 40대, 50대가 또 이제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던 여당의 네. 이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 비대면 선거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네. 후보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했을 때 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대면 그렇습니다. 효과가 더 높아졌다. 대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졌던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지금 호남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감정, 지역 갈등 이 문제가 해소돼가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죠. 그렇죠. 정치 영화는 봐야겠다 싶어서 킹메이커 보니까 지역 갈등 조장하는 이 공작이 나와서 화가 뻗쳤거든요. 70년대 초반인데 네, 그렇죠.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 좀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예언 오락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열린 이 사자 TV 토론 각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처음에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배 소장님 변곡점은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 변동 없다. 변곡점에 영향을 주려면은 김건희, 김혜경 의혹이 좀 집중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거티브 또 혹은 사자 검증. 토론이니까 좀 이런 집단 토론에서는 시간 부족이나 또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토론이 변곡점은 못 되지만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후보 관련 리스크, 이 배우자 리스크가 더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지금 아쉬워 보여요. 전 어제 고성이 오가지 않고 네. 2시간 그래도 정책 공약에 집중해서 야 좋았다 그랬는데 배 소장님은 또 진흙탕 싸움을 기대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정책처럼 저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깊이 더 들어가달라. 깊이. 정책도 더 해야 되겠죠. 이 소장님 어떤 영향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저께는 좀 어떤 정치 평론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약간 탐색전이었다. 왜냐면 맞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토론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서로 간의 탐색전이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그 수준, 그 학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올라왔는지 그걸 좀 파악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토론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받으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지대 그 단일화에 관련한 그 표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끌어당겨야 하는 후보에게는 좀 더 밀착해서 네. 좀 더 스킨십이나 케미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저께 토론에서는 그런 게 좀 적었어요.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어제 등장하진 않았지만 양자 토론을 했던 대상이 있죠.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연대한다면 이게 조금 뭔가 지지율의 변동을 일으킬 변수가 됩니까? 그럼요. 저는 가능성도 열려 된다? 있고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는 이것도 이벤트잖아요. 이벤트죠. 이번 대선은 왜냐하면 누룽지 선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아니 이벤트가 만들지만 또 표를 조금씩 빡빡 긁어가잖아요. 소치를 긁는다는 의미에서 없는 것보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네. 뭐 어부바 지지율, 좀 맙소사 선거, 이게 누룽지까지. 최고입니다. 누룽지 지지율. 누룽지 지지율 빡빡 긁는다. 자, 근데 네. 김동연 후보는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뭐 1%를 좀 넘기다가 이제는 더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도 이벤트 효과는 저도 있다?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왜냐하면 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면이 있어요.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어저께 토론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미래 성장 담론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우리들이 좀 체화하기에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뭐 디지털 대전환, 뭐 네네. 아리백 이런 거. 아리백. 예, 근데 김동연 후보가 이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되게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CBS에서 한 양자 토론이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네네네. 네. 명품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명무 토론이었다. 자, 앞으로 또 효과를 기대해 보고요. 이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마지막 예언. 대선 33일. 네. 월요일 되면 30일이에요. 남은 변곡점은 무엇인지 꼽아주시죠. 배 소장님. 리스크. 리스크. 네.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또 터질 게 있을까요? 전 또 있다고 봅니다. 또 있다고 봅니다. 네. 어느 쪽에? 끊임없이 이게 양파 이론이거든요. 저는 양파 이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야. 참. 파도.
봐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저는 소장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이제 그 찐 지지층들이 이제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찐 지지층이에요 지금. 네네. 그리고 그 지지층이 그래도 10% 조금 8에서 10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게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네. 아까 배 소장님 정치를 하려면 적을 만들지 말라. 네.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예언 다음 주에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